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상승해도 너무 상승하고 있는 요즘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상방일지 아니면 조정일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그 흐름 저희와 함께 전략 꾸려보시죠. 저희 오늘도 1, 2부 나누어서 생방송으로 2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또 알찬 강의 시간과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해주세요. 또 문자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창에 수익맛을 검색을 하셔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적풍 전문가님 또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오고 또 이번 주에도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적풍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시장이 보면은 계속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여전히 이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를 나도 이제 못 따라가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보니까 11월 한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좀 이끄는 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대형주들이 좀 쉬면서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보이는 그런 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도 저는 머지않아 좋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리고 오늘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좀 종목들 좀 준비를 해왔고요. 방송 끝날 때까지 쭉 함께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 가져가시면서 또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까지 함께 또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저도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고 저도 좋은 내용으로 오늘 방송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전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단타승부사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전주에 알려드렸었던 종목군에 ECS라는 종목이 굉장히 센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제가 여기 나왔을 때는 확진자의 수가 한 950명 정도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1,000명이 이상 발생이 됐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답했었던 시장 여러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한다면 충분하게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갈 수 있게끔 저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상승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72선, 코스닥 지수는 947선으로 장 마감했는데요. 지금의 시장 왜 상승했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도 사실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았어요. 조금 올랐습니다. 네, 거의 이제 주봉으로 계산해 보면은 지난 이제 14일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고점을 딱 만들고 나서는 거의 이제 플랫한, 거의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려는 힘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증시가 요즘에 왜 빠지지 않는가? 왜 하락할 때도 됐는데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는데 왜 우리는 조정받지 않는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받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증시 예탁금이 60조, 7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지금은 하락장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무너지니까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좋은 장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같은 예탁금 상황이나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조성된 분위기들, 주식 투자 말고 매력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은 뭐 규제가 너무나 지금 심하게 좀 들어가고 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요즘에 좀 많이 좋은 얘기 나오지만 신고가에 사면은 또 위험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안 좋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이 좀 매력적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종목들이 비록 지금 손해가 나고 계시더라도 이 올라가는 장 속에서는 한 번씩 기회는 다 와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그런 분위기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들이 확진자가 이제 1000명대를 계속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건에 이제 맞아떨어지는 순간까지 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3단계를 바로 이제 발동시키지는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모든 우리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이 사회 돌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딱 멈춰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2단계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많이 취해질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변의 어떤 뭐 산업들이죠.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고, 또 코로나 백신 치료제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다른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변동폭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코로나 관련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도 코로나 관련주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우리 단기 투자자분들께는 아주 좋을 것이고,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다른 전략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곧 내년 이제 7거래일만 지나면 바로 202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단타나 단기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이번에 코로나 관련주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를 하시고 내년에 올 만한 이슈를 선침해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내년에 뭐 선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또 연초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제약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다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종목 한 종목,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지금 당장 변동보다는 내년 초쯤에 급등할 만한 종목, 딱 2개를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그 종목은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선침에 정말 중요한데 어떤 종목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조정이 찾아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누구는 조정, 누구는 상승, 좀 이중적인 내용이 분분한데, 그럼 투자자분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고 보는데, 그 중간에 어떤 작은 조정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약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시장이나. 또는 뭐 미중 무역 전쟁.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아직 이제 막 당선돼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딱 내년 1월 달이 되면은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한다, 또는 뭐 중동 지방에서 뭔가 무력 분쟁이 시작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증시의 예탁금. 예탁금은 아직 사진 않았지만 주식을 살 만한 그런 자금들 얘기하는 건데, 이 예탁금이 최근에 우리 증시를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개인 매수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래서 예탁금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3월 같은 하락장 있죠? 그렇게 거대한 하락장은 나오진 않을 것이고, 나와도 한 지난 10월 달 정도 잠깐 좀 재미없었던 그런 부분에 그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상승장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승 장세 예측이 되지만 유연한 대응력이 결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그 전략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시장이 엄청 좋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트상 흐름을 본다면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딘 모습을 보였을 거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상승폭을 본다면 강보합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인 패턴으로 본다면은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모습도 사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 백신 사용을 조만간 승인을 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일자에 상승했었던 탄력을 받았었던 주식시장이었는데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세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어느 정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전만 하더라도 금요일 장에서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지난주만 보더라도 기관계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전일자만 보더라도 개인들의 수급으로서 어느 정도 움직였었던 시장이지 않았을까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 이후 조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앞쪽에서 이번 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아무래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차트에 대한 흐름이 이 상방에서 물량이 내려오지 않고 어느 정도 물량을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신다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실게요. 삼성전자는 수요일부터 하락세를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 대한 흐름은 아직까지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 개인들의 물량이 그만큼 견고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흐름만 본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제 휴장일도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일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4거래일, 그 다음 주에는 3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토합 한 7거래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번 연도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이어 계속 급등했었던 우리 증시에 대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아무래도 내년이나 이 다음 내후년에도 계속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요 점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사용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도 또 시장이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말에는 조정 장세를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다음 주나 당장 다음 주나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쉬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서는 연말 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슈나 재료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대한 이 급등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남은 거래일은 여러분들 판단을 단기적으로 흐름을 잡아서 한 발짝 빠른 매매를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여유롭게 상승하는 장을 누리실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내리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세는 예측이 되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번 주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종목들을 움직였을까요? 이번 주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항상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왜 올라갔냐? 불과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존재감이 없던 종목이었었는데 12월 정확하게 이제 12월 8일 날이었죠. 그날 이제 뉴스가 나오기로 이제 현대바이오와 또 이제 같이 이제 CM팜이라는 회사가 공동 개발하는 세계 최초 우리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임상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계 최초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한 상승을 보였어요. 같은 시기에 뭐 셀트리온이나 SK케미칼 같은 우리 기존의 종목들과 비교하면은 그 종목들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의 흐름이 괜찮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11월부터 상승으로 보면 괜찮았지만 이번 주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종목들은 잠시 쉬고 있지만 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장이다. 특히 이제 어떤 재료들, 세계 최초나 뭐 국내 유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계 최초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정말 확 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바이오가 그런 내용이 있고 나서 거의 뭐 음봉 하루 정도 주고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심지어 과열 상태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는 이런 중소형주들에 대한 그리고 시세가 붙은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성격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바닥줄을 준비를 좀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그런 부분이고 저평가 제약주 아까도 이제 1월 달에 있을 내년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그런 바이오 제약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 제약주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에 관련한 주식이 아니더라도 일단 저평가 제약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3상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더 큰 상승세가 예측이 되는데 이 현대바이오 특징주로 들고 오신 만큼 공부 많이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시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공개 방송에서는 월요일 날 이미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삼상이 나오기까지 일정은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삼상이 나올 때가 되면은 이미 주가는 고점을 다 만들어 놓고 아마 한참 하락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언제나 기대감이고 어떤 일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뒷북이 쉽게 말하면은 뒤늦게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그 시세의 마무리에 탑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종목 이미 재료가 나온 종목을 사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작할 만한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11월이나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존재감이 없던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초기에 잡은 사람들만 수익을 많이 냈다.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도 바닥에서 이제 막 스타트하는 제약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흐름들 예상 한번 해보고 그 종목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주여도 코로나면 좀 특징이 있는 종목들 아니면 좀 다가올 컨퍼런스 같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 잠시 관심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 한 주간의 특징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예, 단연코 이야기해드릴 종목은 바로 ECS라는 종목을 네. 이야기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ECS라는 종목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알려드렸으니까 일요일,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 바로 ECS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드렸냐면 화상회의 시스템 등 신사업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교육하는 곳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은 화상회의를 좀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2월 달부터 뭐 3월 달 이렇게 힘든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매출이 급성장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바로 지난주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본다면은 이 종목 제가 알려드렸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한번 10%대 한번 상승을 보면서 바로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은 한번 쉬어가는 듯 보였지만 또 한 번의 상승 여력을 보이면서 ECS라는 종목이 바로 11,30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3거래일 만에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45%가량 올랐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했었던 종목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었고 잡을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징주로서 알려드렸었던 이 ECS만큼 이 다음 주에도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여러분들 관심 종목 다 알고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ECS 딱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큰 수익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또 게임 관련주로도 큰 수익을 주셨었는데 이런 종목들 정말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하시는지 그 부분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유가 어떻게 그런 비법이 뭘까요? 비법이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죠. 이 앞쪽에서 2주 전만 보더라도 뭐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한 10% 구간을 적용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군들이 다 도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앞쪽에 그러니까 한익스프레스 알려드리고 나서 그 앞전 주에는 제가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바로 그 다음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죠. 이럼으로써 아무래도 집콕 관련주, 온라인 쇼핑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고 오늘 또한 여러분들 제가 관심 종목분들도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3차 확산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관심 종목으로서 다음 주의 흐름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익스프레스 또 데브시스터즈 ECS 연이어서 큰 수익 주신 만큼 다음 관심주 바로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상승장 속 어떤 종목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관심주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비대면 관련주 중에 하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임박한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관되는 업종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KR 모터스라는 종목이고요. KR 모터스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슈는 오토바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오토바이가 요즘에 뭐가 있을까? 바로 우리 배달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 배달업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더 시장이 커졌죠. 요즘에 이 라이더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뭐 음식들 배달도 많이 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어제 그 저녁 식사를 시켰는데 이게 되게 인기 있는 데서 시키다 보니까 원래 예정 시간은 30분 뒤에 와야 되는데 1시간 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보니까 주문이 너무 밀렸는데 그에 비해 이제 라이더 수가 부족해서 그랬다.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달 수요가 최근에 정말 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고 3단계가 되면 이제 식당에서는 음식을 아예 못 먹죠. 무조건 이제는 배달이나 뭐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재료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미래적인 재료인데요. 주가 한번 차트 보면서 이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이 회사는 지난 이제 코로나 때 3월 달에도 많이 무너졌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회복을 금방 했어요. 주가는 회복을 금방 했고 조용하다가 이제 한 8월 달부터 주목을 받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KR 모터스에서 전기 스쿠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기 스쿠터, 전기 바이크를 이제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친환경차 쪽으로 엮인 부분이에요.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생긴 거는 기존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모터사이클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어떤 뉴딜 정책이라는 부분이랑도 엮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 하면은 주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 아실 거예요. 전기차.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막 고공행진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전기 스쿠터, 전기 바이크 쪽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주가는 현재 구간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봉 차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연초의 가격인 한 주가 1,200원을 이제 막 넘어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살펴드리면은 지금 주가가 이미 11월 마지막 주에 주가가 1,6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원까지 단기 하락을 좀 받았어요. 단기적인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 위쪽에서 들어간 사람은 아마 진짜 심장이 좀 철렁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게 샀구나.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금요일 날 주가를 보니까 금요일 날 바닥에서 한 10% 정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반등의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편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1,200원대 있죠. 저는 손절가를 1,100원을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가부터 손절가 1,100원까지 저는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1,390원 정도를 잡아드릴 거니까 이 위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눌림목에서 싸게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들도 좀 이중적 이슈가 있어야 상승 가능성도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 종목 KR 모터스 역시 친환경 또 배달 수요 증가라는 이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뭐 친환경 자동차 같은 더 큰 종목들이 더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KR 모터스는 조금 작게 상승하는 거 아닌가 여쭤볼게요. 어떤가요? 이 종목이 최근 한 2달 사이 상승폭이 한 3배 정도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예제로 들었었던 셀트리온이랑 현대바이오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어떤 제약주 쪽에서는 그 대장격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난 10월에는 많이 올랐죠. 10월에서 12월까지 계산하면. 근데 이번 주는 쉬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뭐 유명한 대기업을 찾아본다면 현대차를 잡을 수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셀트리온이 쉴 때 현대바이오가 완전 폭등을 보였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지금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KR 모터스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 장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종목이라는 메리트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KR 모터스 살펴봤고요.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또 상승 예정 종목 이렇게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390원, 손절가는 1,1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도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좀 급등을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했었던 게 바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3차 확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바로 초점은 제가 이런 택배를 한번 이야기를 했고, 택배에 들어가는 이 상자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 또 한 번의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을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저는 아무래도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이 택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골판지 쪽 이런 회사들이 한 번 더 상승 여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영풍재지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간 원지, 이거는 아무래도 두루마기 휴지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가운데 심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골판지 상자용 라이너 원지, 그러니까 골판지 안에 들어가는 라이너 원지죠. 원지를 생산하고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골판지의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 박스 대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제품에 대한 단가를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박스를 웃돈을 주더라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재지 관련, 이 영풍 재지 같은 회사는 이 골판지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1,000명, 오늘도 보니까 1,05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좀 우려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송년회 같은 모임도 이제 연말 모임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 어느 정도 소규모로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배달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나서 온라인의 쇼핑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이 배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이 영풍 재지에 대한 한 번 더 급등이 다음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한 번 더 보신다면은, 네, 지금 보신다면은 한번 금요일에 한번 빠졌었던 이력이 있지만 다시 밑꼬리를 달면서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기관계가 매도세가 나왔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종목 외국인과 기관계가 코스피에 대한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매도세를 나왔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금요일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좀 밑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아직까지는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앞쪽에 수요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 이 종목은 한번 밑으로 눌려야 되는 상황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눌리지 않고 이 위에서 굳건하게 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위에서 포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만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준다면은 이 종목이 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격상을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정부로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은 상황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다음 주에는 또 한 번의 상승 여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이 8,740원을 한 번 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8,8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릴 거고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풍재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온 종목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들어오면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네 근데 보신다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앞쪽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 한번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조금 내려왔어요. 이 종목이 내려오면서 또 한 번의 급등 여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의 패턴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급등했었던 여력이 있었을 때 한번 눌렸었던 이력이 있었고 앞쪽에 있었던 패턴은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는 눌려줬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지금은 한번 급등이 나오고 이 종목은 눌리지 않고 위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저는 전일자만 보더라도 매도세가 좀 강했지만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서 밑꼬리가 달리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좀 위로 끄집어 올리겠다라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흐름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실 때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풍재지 외국인의 수급, 이 차트적 관점으로도 이 종목 상승을 예측하고 계십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8,8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도 이제 유명한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비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기도 했고 남은 7거래일 동안에는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그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좀 큰 종목들에는 영향이 좀 있을 테지만 어떤 중소형주에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대형주의 이렇게 큰 상승보다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이제 단타할 수 있는 구간 정도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좀 큰 종목을 내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은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상장을 지난 7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죠. 맥시멈 한 4만 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주가가 한 2만 원대로 떨어져서 거의 상장 했을 때 그 최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토막까지 내려온 상태라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주쯤에 그 정부에서
4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뭐 아가방 컴퍼니나 제로투세븐 같은 육아용품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안 올라갔던 게 뭐냐면 이 바로 고령화에 대한 관련주들이 안 올라갔어요. 저출산은 올라갔는데 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실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내년 2021년도가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가, 이 사회적인 구조가 일본보다 더 고령화가 더 빠르게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정부에서 정책들을 세우고 있고 우리는 관련주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정부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향후 이제 196조 원짜리 정말 대규모 예산을 준비를 좀 했고 앞으로 향후 이제 5년 동안 차곡차곡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한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은 회사의 그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 출시된 약들을 보면은 이 노인성 질환이나 또는 이제 만성 질환 의약품 쪽에 집중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노인층이 증가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요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 막 요즘에 나오는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아까도 한번 봤지만 4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원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지난 금요일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흐름을 되게 저는 좋게 보는데 어제 보시면 막판에 빠진 종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종목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싸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가격은 굉장히 저는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하실 분들은 가격 전략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갑자기 막 10% 이상 뜨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드렸었던 KL 모터스가 생각보다 저는 빨리 뜰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이번 그 12월 안에 사놓으시면은 1월 초에 좋을 만한 종목.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천천히 사나 보시고 지금 금요일 종가가 21,450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손절가는 19,800원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분할 매수 구간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 얼마까지 보느냐? 한 24,000원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리는 거 잘 사놓다가 올라갈 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 정책 이슈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7월 정도에 상장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2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해주시긴 했지만 좀 길게 본다면 이 종목 그래도 좀 고평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제 저평가죠. 이제 4만 원대가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신규 상장주는 이 공모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공모가를 좀 방어해 주려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라는 거는 상장 이전에 기관들이든 개인 투자자들이건 먼저 청약을 넣어서 받은 물량들을 얘기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면 15,900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15,900원의 근처까지도 가지도 않고 장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을 계속 지켜줬다는 거는 거기가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13% 시세 한번 주고 또 금요일 날에 5% 시세 한번 주고 이제 바닥에서 좀 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드린 거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되고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구간은 고평가보다는 오히려 저평가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니까 분할 매수로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다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이슈로 전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8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 관련주 또한 저도 초점을 이런 포장 용기 쪽에 좀 맞춰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바로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식품용 그리고 포장 용기를 제조를 하고 그리고 판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1993년도에 한국 제지로부터 분사를 하여 설립을 한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카톤팩 그러니까 우유값을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 그리고 일본 그리고 아시아 지역까지 꾸준하게 이제 수출을 하는 이 카톤팩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2단계가 강화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커피, 그러니까 카페 같은 곳에서 커피는 이제 못 먹고,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점 같은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좀 꺼려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 한국 패키지에 대한 주가적인 영향력도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택배적인 수요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배달에 대한 수요도 당연스럽게 좀 늘어나면은 이 종목 한국 패키지 또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상승 여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에 대한 차트상 흐름을 본다면 네, 앞쪽에 장대 한봉이 나왔어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한 번 더 이렇게 큰 흐름을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 종목이 앞서 본다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음봉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을 계속 보였는데 이 종목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음봉이 떴고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전일자인 금요일에 만약에 음봉이 떴다면은 이 종목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전일자에 양봉이 뜨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 더 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270원의 구간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이번에는 이 7,810원을 돌파를 해서 저는 8,1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 꾸려나가시면 되시고요. 앞쪽에 제가 이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올라간 걸 추천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제가 2주 전에 알려드리고 제가 알려드렸었던 구간으로 본다면은 네,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 차트상 흐름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고점 종목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보시면은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상방의 물량을 모으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밑으로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받쳐서 물량을 모으다가 이 다음 날 여러분들 한 번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저력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군들이 눌리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종목 또한 한 번 눌리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급등을 나오면서 13,800원 계속 올렸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때마침 여러분들 급등 나오기 전에 적절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한 종목군들도 똑같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군들이 위에서 잘 구간을 설정을 하고 있다. 요 점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저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제가 지금 알려드렸었던 뭐 이런 한국 패키지나 그리고 영풍 재지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움직임이 좀 더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적절하게 뭐 높은 금액에서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갈 타임이다.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때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두 종목 잘 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풍재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산업 요즘에 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도 순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영풍재질은 종이를 만드는 회사고 또 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한국 패키지는 영풍재질 같은 그런 회사에서 만드는 종이로 박스 그런 포장 용기를 만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 순서로 보면 영풍재질가 먼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영풍재질을 먼저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두 종목의 흐름은 좀 잘 나올 거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모습을 본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여러분들 한국 패키지 그리고 테린 포장이었던 거를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한국 패키지 그리고 테린 포장이었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상승을 보였지만 다른 종목군들 후발주자로 올라왔었던 게 뭐 대형 포장이나 그 다음으로 움직였었던 게 아무래도 뭐 이런 영풍 재지도 있었고 이제 재지자만 들어가면은 크게 급등하는 여력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흐름으로서 봐야 될지가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3시에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하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다음 주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재지 관련주, 포장 관련주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제 온라인 공개 방송도 꼭 참여하시고 다음 주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고요. 나오는 저희 홈페이지 창이 있는데요. 홈페이지 창에서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다음 주 큰 수익 줄 수 있는 그 종목과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방송 끝나고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이제 사거리를 하고 나면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삼거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연말 휴장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분명히 이제 확산세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모임이 많아지고 있고 아까도 보니까 우리 김장하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들이 모이셔서 화투 치시다가 또 거기서 단체 감염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 크리스마스, 또 1월 1일, 12월 말일 분명히 위험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에 관련한 종목들이 좀 식상한 부분들도 있고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준비했었던 것처럼 좀 뭐 배달이라든지 물론 코로나랑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아까 이제 고령화 정책에 따른 그런 좀 소외됐던 그런 중소형주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으시면은 분명히 거기서 짧은 수익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난 이상하게 좋다고 해서 사면 항상 물리더라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쪽을 공략하셔서 지금이 아니라 내년 초를 노리시는 게 저는 더 확실한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말고 살 것이 아직 많다. 이렇게 저는 정리 드릴게요. 네, 다음 주 전략 여쭤봤고요. 또 이어서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난 주서부터 계속 우리 시장은 너무 좋았죠. 예, 그리고 흐름은 뭐 상승 랠리를 계속 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지 않았을까, 강보합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이 다음 주나 이 다다음 주에 대해서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은 빨리 어느 정도 뭐 수익 구간을 빠른 기간에서 잡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연이어 제가 지난주에 이어 제가 오후 2부에도 제가 강의 한번 준비해드렸으니까 그거까지 끝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다음 주 큰 수익 줄 수 있는 그 종목과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 2부까지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창에 수익 만세 검색을 하셔도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돼 있으시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 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